해외 투자에 관심이 많은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증권가의 중심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얼마 전 해외 투자에 눈을 뜬 박병국 씨. 병국 씨는 몇 해 전부터 중국의 경제 발전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결국 중국 주식의 전망이 밝다고 판단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라든지 금융 개방을 필두로 해서 지금부터가 고도 성장의 시작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이면은 중국 주식이 최소한 10배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병국 씨가 가지고 있는 중국 주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중 하나는 한국의 삼성화재라 불리는 중국 인민재산보험인데요. 병국 씨는 7만 4천 주, 한화로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을 매입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태양광 원료 회사인 보리업 에너지인데요. 최근 시세는 380원 정도로 병국 씨는 5만 5천 주, 총 2천여만 원을 매입했습니다. 또한 두 딸에게 총 4천만 원어치 중국 주식을 증여한 병국 씨. 점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부동산 비중을 높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현금 유동성이 좋은 금융자산 확대를 하기 위해서 중국 주식을 통한 금융자산 증대를 목표로 그렇게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병국 씨가 이렇게 과감한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30대 때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크지 않은 회사의 대표지만 회사 생활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성실히 돈을 모았는데요. 2000년도에 경매로 싸게 나온 땅을 낙찰받은 후 차근차근 그 주위 땅도 추가 매입했습니다. 그렇게 넓힌 땅에 건물을 짓고 월세도 꼬박꼬박 받고 있는 상황. 회사 수익과 건물 월세 수익을 합하면 병국 씨의 월 수입은 총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진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악착 같은 저축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투자처를 발굴을 해서 제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병국 씨는 노후에 해외와 한국을 오가며 여행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땅을 살 때 받은 대출이 고민입니다. 제가 지금 금융 부채가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지금 경제 활동으로는 그것을 갚고 싶어도 단시간 내에 그걸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여유 자금을 최대한 총동원해서 중국 투자를 실행에 옮겨서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통해서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로 부채를 전부 탕감을 하고 노후에는 좀 부채 없는 그런 노후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편안한 노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중국 주식 투자를 시작한 병국 씨. 과연 병국 씨가 선택한 노후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야. 우리 김국진아 당신의 노후에 나오셨던 그 분들 중에 가장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공격적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미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지만은 고수예요. 네. 재테크 고수시고 그다음에 많은 다양한 그리고 또 땅을 경매로 낙찰을 받고 건물을 거기다 올리셨어요. 건물을 또 올리고. 네. 근데 이런 분이 중국 주식을 한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딸아이한테 이미 상속을 다 했어요. 중국 주식으로. 2천만 원씩. 네. 어때요? 딸 2명 있잖아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상속하고 싶습니다. 네, 상속하고 싶어요. 중국 주식으로. 중국 주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참 선구자 같은 분이 오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거는
이미 상속도 했고 하지만 지금 있는 예적금 상품 이런 거를 다 해지를 하고 네. 중국 주식 쪽으로 올인을 하고 싶다. 네. 뭐든지 올인은 좀 그렇지 않아요? 네. 한 1억 정도를 추가로 중국 주식을 투자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어떤 산업이 좋을까?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네. 자, 우리 김경록 소장님.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VCR. 예. 잘 보긴 했는데요. 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밝은 면만 이렇게 보이는데 밝은 면. 예, 밝은 면은 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저는 뭐 그 이면을 말씀드리자면은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이제 보시는 소득이 지금 3억 5천, 그다음에 5억 뭐 또 3억 대하든지 1억 5천까지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데 물론 변동성이 있겠죠. 근데 향후 이제 우리나라 경기를 생각한다면 대출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쪽 하시는 영업의 이제 전망과 소득 변동성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소득 변동성도 있고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에 비해서는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 우리가 대차대조표의 볼륨이 너무 크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듯이 소득에 비해서는 뭐 13억 부채를 가지고 계시고 네. 또 뭐 그게 못지않은 자산은 가지고 계시는데 네. 자산과 부채가 있더라도 자산과 부채의 가격이 항상 같이 가면 문제가 없죠. 그다음에 자산 가격이 확 올라버리면 더욱 좋죠. 근데 이게 뚝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냐. 이게 이제 여기서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산 가치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완충해 줄 수 있는 게 자기의 소득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연세도 지금 49이니까 좀 있으면 50줄 접어들고 네. 하면은 이제 소득도 50 넘어가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자꾸 이제 돈 벌 기회도 사라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너무 이렇게 그 대차제표를 너무 크게 가지고 계셔가지고 네. 이 안전판이 좀 부족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중국 주식의 몇 가지 종목에 다 네. 올인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 안전판 부분에서 더욱더 이제 불확실하거든요. 다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 참 좋습니다. 원대한 꿈. 예, 네. 부동산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중국 주식을 해서 또 27억이 되어서 그걸 다 10배를 처분하고 지금 목표로 하세요. 예, 빌딩을 예. 세우고 그러는데요. 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2억 7천을 투자해서 10년 만에 27억이라고 27억. 그러는데 이제 이게 균형 감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 세상이 어떻게 됐길래 열심히 1년에 1억을 일을 해도 1억을 벌기 힘드는데 네. 어허. 2억 7천 돈을 투자해서 10년이 있다고 27억이 돼서 약 한 24억을 벌 수 있다. 네. 1년에 2억 4천을 벌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자본시장은 녹록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너무 그렇게 이제 로manticism. 그런 장밋빛으로 너무 크게 보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너무 저분이 좀 장밋빛이라고 저는, 생각하시는 거. 저는 상당히 그 차분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가지고 있는 볼륨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약간은 좀 대차제표의 리스크가 크기가. 있다라고 보는데 예. 또 투자 자체를 리스크는 있는 그렇죠. 쪽으로 종목을 하는 이제 거다. 몇 종목에 이제 전적으로 투자하시는 거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에는 실패를 했는데 재미를 못 봤는데 그래서 해외 주식에 가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자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에서 왜 실패를 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도 지금까지 좋은 종목 많거든요. 네. 그래 종목이 많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잡았는데 네. 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모르는 나라에 가서는 성공을 할 거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그래서 소장님 그런 말씀도, 부분도 예. 사실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남 아파트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10년이면은 어떻게 10년이면 강남 아파트 사면 네. 네. 저는 정말 찬성인데요. 승필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아까 그분의 그 금융자산 대비해서 네. 그 중국에 이제 한 2억 7천만 원 정도 투자한 것이 그렇게 큰 적당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예. 수준이다? 하지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네. 얼마든지 좋은 종목이랑 좋은 산업의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씩 더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승필 씨 생각을 생각은 예. 규모는 적당한데 예. 지금 약간 자산을 배분해가지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포트폴리오가 안 돼 있다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네. 10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 2억 7천만 원이 10년 후에 27억? 27억이 되면은 네. 대출도 갚고 노후 생활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그런 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 책에도 뭐 이렇게 10년이라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그 투자 문화 자체가 너무 단기적인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10년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좀 부각을 시켰었는데요. 네. 아무리 장기 투자라고 해도 네. 이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끊임없이 이제 공부도 해야 될 거고요. 모니터링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환매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지만은 이제 꾸준히
자기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투자를 게 하고 좋다.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근데 앞으로요. 중진국의 논란도 있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네.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중국이 네. 뭐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는 한참 뒤에 이야기고요. 네. 그 논란 여부를 떠나서. 잠깐만 미국하고 왜 비교하세요? 미국을 이기기를 바래요 중국이? 전 이길 바래요. 네, 다들 넘어가고요. 네. 그거는 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네. 물론 중간중간에 문제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내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이제 뭐 스마트폰의 추세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는 마차를 이제 개량을 하려 그러고 이제 마차가 혁신적으로 뭐가 될 거라고 바랐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나오면서 마차는 사라져 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추세라는 거는 참 어떻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확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의 발명이나 발견에 따라서요. 그래서 예. 어떤 몇 가지 종목이나 하여튼 집중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중국의 또 하나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예. 기업의 이윤보다 국가가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국가가 먼저 우선적으로 가야 됩니다. 기업의 이윤은 거기 종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 투자를 할 때도 루이비통 같은 경우 네. 이제 LVMH라고 그러죠. 그쪽 그룹이 있는데 거의 한 약 40% 가량이 신흥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루이비통의 주식을 사면은 사실은 신흥시장의 한 40%를 사는 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 다른 국에서 이제 한 60%를 파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분산된 주식을 사는 거죠. 이제 사실은. 네. 그래서 해외 투자는 저도 반드시 절반 정도는 나가야 되지만은 네. 나가되 반드시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몰빵은 진짜 참 아, 전문 용어는 아는데요. 몰빵. 몰빵은 하지 마라. 몰빵은 빵 중에서 가장 많은 빵이라는 말씀 감사드리면서. 자, 우리 정순필님. 예. 그래도 가장 관심 있는 분이 저분이 이제 관심 있는 게 중국 주식이니까 네. 마지막으로 저분께 조언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고요. 미래는 불확실하다. 뭐 아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하실 거지만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몰빵은 정말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일단 소장님하고 손필 씨하고 같은 의견인데 고경세무사님 네. 오늘 그 옷도 이쁘게 입고 나오셨는데 저 그 사례자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 지금 사례자분께서 네. 거의 재산이 다 뭐 증여도 하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자녀분들한테만 증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 그거를 좀 왜 내 와이프한테는 증여를 안 하셨는지 그러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정말 좋으신 말씀. 아니 이제 이것도 이제 세금을 잘 절세할 수 들으세요.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먼저 지금 자녀분들한테 2천만 원씩 증여를 하셨다고 했는데 5천만 원까지는 증여에 대해서 성년이기 때문에 네. 5천만 원까지는 증여하는 거에서 10년 통산해서 5천만 원까지 네. 증여세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증여를 미리 하신 것 같은데 네. 이 경우에도 또 증여세가 안 나온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시면 지금 증여를 했다고 내가 나중에 증명하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네. 나중에 인출하는 시점에서 그게 증여니까 그거를 입증하라고 했을 때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증여를 할 때 증여세가 안 나오더라도 꼭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되고요. 그래요? 네. 아, 그 순필 씨 예. 이미 그 딸아이한테 통장 네. 만들어줬잖아요. 네. 증여세 신고하셨어요?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돈이 너무 커졌을 때 네. 그거를 제가 이제 그 한도 내에서 이제 그 했다는 그 흔적을 이제 저도 갖고 있는 거죠. 박준현 씨 내일 당장 네. 그거 해야겠어요. 저희 집까지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자녀는 5천인데 배우자는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납니다. 근데 박준현 씨가 증여를 했는데요. 네. 깜빡하고 신고를 안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이때 증여라고 생각하고 증여를 했지만 네. 신고를 안 하고 나중에 많이 올라서 그때 가서 이제 증여 이제 뭐 인출하는 시점에 국세청에서는 너 이때 증여한 거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참 그럼 힘들다는 어떻게 거죠. 세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출하는 시점으로 증여가 되면 증여세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이 6억에 맞춰서 증여세가 안 나오게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있고요. 네. 더 큰 거는 지금 이분이 증여세도 그렇고 나중에 뭐 이 건물이 더 뭐 가치가 올라가거나 해서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 미리 그 와이프한테 증여를 해두면 분산이 되니까 그 증여하는 시점에 또 이 감정가액으로 해서 내 취득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와이프는 이제 받은 시점부터 내가 취득가 그때 취득가로 해서 네. 그 다음까지만 이 차액만 이제 양도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저희 집이 김지혜 씨 이름으로 돼 있는데 저한테 제가 6억을 증여를 받을까요? 그것도 괜찮겠다. 근데 1세대 1주택이시고 뭐 구하지 안 하시면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아니, 그거 하실 때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꼭 신고하라고 말씀드릴게요. 리마인드 지켜드릴게요. 저희 집까지 고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참고로 저희 집은 모든 게 김지혜 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네. 증여를 하셨는데 양도를 5년 이내에 하시면 네. 그 경우에는 결국은 기존에 내가 그 지금 이 사장님이 네. 취득했을 때 당시에 취득가액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5년이 지나서 꼭 양도를 하셔야 됩니다. 5년 이후에 양도를 해야 네. 된다. 자, 그럼 네. 성공적인 중국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 네.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될까요? 이제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가 성장할 때 이제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을 보면은 그 국가가 성장할 때 기업도 같이 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흥국들이 다시 성장을 해갈 때 선진국에서는 그 신흥국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란 선진국에서 자기들의 살아온 삶의 지혜로 신흥국에 투자해서 돈을 벌는 게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반도체 시장을 예를 들어 보면은 네. 미국에서 이렇게 생겨나서 네. 엄청나게 기업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인건비 면이라든지 네. 이제 신흥국들의 기술 성장에 의해서 네. 일본에 이제 대거 산업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뭐 산업을 뺏겼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이제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그 반도체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필 씨, 예.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미 성장을 많이 했고 예. 중국이 계속 성장할 거니까 중국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큰 흐름이 지금은 그쵸.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그런 큰 기회를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같이 좀 누렸으면은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우리 그 사례자분요. 일단은 중국 주식에 너무 몰빵. 네, 소장님께서 오늘 또 몰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셨는데 네. 그거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세금 증여 부분에 있어서도 신고는 바로 하고 필수다. 네, 5년이 지나서 양도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